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난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65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왜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청 산맥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64K에서 추가 하락을 하며 62K까지 급락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S&P 500과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오면서 같이 빨려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뒤에 나스닥과 S&P 500은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가격을 회복을 하며 오히려 어제 가격보다도 더 올라간 65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언제라도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레이트 롱 포지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청산이 됐고, 레이트 숏 포지션 같은 경우도 다 청산이 되면서 위아래로 모두 다 흔든 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67K 라인에 아주 강력한 숏 포지션이 더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다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블랙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블랙록은 어제도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켜줬고, 그런 부분들이 매수세가 몰리게 됐고 65K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세력들과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62K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매집을 하면서 65K까지 끌어올렸고, 중심에는 블랙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과 S&P 500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원래 과거에는 한 달 사이에 나스닥과 S&P 500이 2% 넘게 하락이 2번 이상 있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나스닥과 S&P 500의 2% 넘는 하락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오르지 않고 자리를 유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400조 이상이 넘는 돈이 날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1000조 이상의 돈이 날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지표보다도 전체적인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뒤에 미국 주식을 다 던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왔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다 1000조가 넘고 엄청나게 큰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너도 나도 던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던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거의 코인에 민코인처럼 마이너스 10%, 20% 하락을 턱턱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숨이 막혔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ISM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잣 오프닝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획일한 상태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고용 지표가 점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좋지 않은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인텔 실적이 하회해가지고 시간의 주가가 13% 폭락했다, 주가가 5% 폭락했다, 이런 소식들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락과 글로벌 경기가 좋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지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전에도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거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은행에서 일본의 국채를 많이 더 사는 거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거의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던 일본이 이런 부분들을 닫겠다. 보시면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것 무엇보다도 그냥 미국의 금리 인하 안 하면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4%가 넘게 빠지면서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동어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전에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이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 박살이 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아 그럼 금리 인하를 할게 라는 것들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로 올라오면서 히스패닉과 흑인들한테 지지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트럼프의 이런 지지율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더 높다는 자료 분석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반영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2023년도 1월 달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지고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글로벌로 정말 큰 위기가 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 비트코인도 초반에는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극복하고 상승 반등장으로 옮겨졌었는데 그때 모습을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2K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모습은 얼마 전에 트럼프가 막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시기에 반등을 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RSI 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비트코인은 기로에 서 있어요. 2023년도 1월 달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딱 기로에 서 있다. 2017년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찍고 뒤에 올라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2022년도 하락을 했던 모습 그때와 유사한 지점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기로에 서 있고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천국이고요. 이게 만약에 글로벌과 같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두 달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건 아까와 동일합니다. 기술 지표와 동일한데 찍고 올라왔던 이 모습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고래들 사이즈를 봤을 때 과거 불장 사이클에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1차, 2차, 그다음에 3차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 때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져오려고 하는 고래들의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미 훨씬 더 큰 돈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이 고래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추가 매수한 걸 넘어가지고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더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것들을 실적 발표할 때 자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고, 정말 DCA의 화신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그 전부터 조정을 거쳤었잖아요. 근데 이 조정을 거쳤을 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테이커 이 볼륨량을 봤을 때 셀 프레셔가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이 셀 프레셔가 많이 존재했을 때 딱 요 지점이 하락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티고 있는 거 너무나 좋은 모습이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셀 프레셔가 조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1월달 은행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부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블랙록은 매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정말 큰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어느 때보다 많이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위기지만 고래들한테는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다 라고 보면서 실제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자료들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너무나 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2차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박살나야 된다, 명분이 필요하다 지점에 들어왔고, 이 지점에는 우리가 아플 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명분을 쌓는, 글로벌 경기가 박살나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아플 거지만 뒤에 글로벌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더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로 경기가 좋지 못한 단계의 직접적인 지표들이, 정량 지표들이 찍히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늘 말씀드리지만 선행을 합니다.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다른 모든 지표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을 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뭔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홍콩에서 계좌를 트여주고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350만 명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이 금감원에 부담금을 부과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생기고 금감원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금감원이 이들을 관리 감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돈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감독 분담금이 은행들한테도 받고 있는데 연 3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기에 업비트 비썸 코인원도 금감원 분담금을 내고 규제 안에서 규제를 받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리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쭉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이 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이 저점을 깨면은 리플은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리플은 8월 1일이죠. 1일이 되면 늘 반복적으로 매 달마다 3억 XRP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꼭 3억 XRP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물량이 매달 1일마다 재단을 통해서 풀리고 이게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지를 하시면서 리플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단을 다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제공해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